본격적으로 하나하나 이야기 풀어볼 텐데 일단 윤석열 대통령 말씀드렸다시피 정확히 오늘로써 임기 반환점 돌았습니다. 네. 그런 의미에서 지난 2년 반 윤석열 정부 총평 회 기사님께 안 들어볼 수가 없을 것 같아요. 저는요, 총평이라고 한다라면 네. 역시 돌아가서 윤석열 대통령의 지지율로 말씀을 드리고 싶어요. 지지율. 네, 이것만큼 뭐랄까요, 객관적인 그런 지표가 어디 있을까. 그래서 100점 만점이다라고 한다라면 20점 미만이다. 지지율에 따른 거죠? 저는 그렇습니다. 이렇게 볼 수밖에 없다. 예. 굉장히 낮은 점수, 박한 점수를 주셨는데요. 그런 건 어떠세요? 뭐 잘한 부분 떠오르는 거 아니면 정말 치명적으로 실수했던 예. 부분 떠오르는 거 있으세요? 저 정말 네. 좀 잘한 부분을, 이건 농담이 아니고 정말 잘한 부분을 찾아보려고 정말 애를 썼거든요. 네. 그리고 어떻게든지 조금 설명해 보려고. 뭐 만약에 제가 이 자리에서 야, 윤석열 정부가 잘한 게 뭐가 있냐 이렇게 말하면 뭐 듣는 시청자분들께서, 보고 듣는 시청자분들께서 야, 그렇게까지 극단적인 평가가 무슨 의미가 있냐. 그 정치라고 하는 게 항상 뭐 노력하고 공감을 얻고자 하는 노력인데 그렇게까지 박할 필요가 있냐 할 수도 있는데, 또 한편으론 지금 어떻게 보면 다른 많은 평론가들은, 또 많은 정치인들은 윤석열 정부의 지난 2년 6개월 동안의 성과라면 성과, 잘한 부분을 꼽을 것 같아요. 네. 근데 저까지 그래야 되나? 제가 머리를 싸매서 그럴 필요가 있나? 예. 그래서 조금 야박하지만 이런 비유를 한번 해볼게요. 우리가 시험을 받고 100점 만점짜리 시험을 받았는데 17점, 19점을 맞았어. 네. 이랬을 때 그 학생에게 17점, 19점 맞은 부분. 그러니까 야, 너 수학 문제 50문제가 있어서 1번, 7번, 8번, 19번 이렇게는 맞췄어, 너가. 네. 이걸 과연 칭찬할 필요가 있을까? 아. 좀 더 극단적으로 비유해 보자면 오지선다 시험을 봤는데 그 점수에서 19점을 맞았어. 네. 이건 맞은 게 아니거든요. 사실 혼나야 되는. 네, 순전히 우연의 결과물인 거죠. 아하. 5개 찍어서 맞은 결과일 뿐이다. 이때 저는 뭐냐면 먼저 좀 앞서가는 건지 모르겠지만 지금 국민의힘에 좁혀서 윤석열 대통령실의 가장 큰 문제는 이분들이 과연 위기의식을 느끼고 있나. 위기의식을 느껴야 되는데 저는 지난 이 기자회견에서 네. 윤석열 대통령의 2시간 동안의 회견에서 위기의식을 느끼고 있나 라고 본다라면 좀 회의감이 들거든요. 기자회견 얘기를 좀 해봐야겠네요. 네. 네. 저는 그래서 이제 질문하신 내용에 관해서 잘한 것을 뭐를 찾을 수 네. 있겠냐 하면은 이건 잘한 건 없다. 없다. 순전히 19%, 19점, 17점이 결과라고 하는 것은 우연의 산물이고, 나머지 81%, 네. 81%의 국민들의 심정. 저는 뭐 배신, 배반이란 단어가 횡행하는데 예. 이 정부에서 배신당한 건 국민이다. 국민이 배신당했다. 국민들 81%의 심정을 찾아야 된다. 예. 19%의 뭐 지지율이라고 하는 것은 81%에 비추어서 봐야 의미가 있는 것이지. 네. 19% 가지고 왈가왈부하는 것. 전 지금 그러니까 좀 전에 속보 내용이 있더라고요. 네. 예. 속보 내용에 뭐라고 되어져 있냐면 이런 내용입니다. 대략 어떤 내용이냐면 대구 경북 지역에서 긍정평가가 올랐다. 네. 이것과 관련해서 이제 저는 참 모르겠습니다. 제가 너무 비판적으로만 본지 몰라도 이 내용들, 잠시만요. 정확한 민심에 더 귀를 기울이며 분발해서 속도감 있게 쇄신하는 모습을 보여드리겠다. 네. 지금 이게 뭐냐면 대구 경북 지역에서 여론조사 결과가 약간 반등했다. 이것에 대한 것인데 우선은 어떤 말씀 드리고 싶냐면 대구 경북에서 여론조사 결과라면 네. 표본이 대단히 작을 것이고 그렇죠. 그것의 반등이라는 것조차도 상당히 우연적인 그런 것에 좌우될 수 있고 네. 야, 그럼 이제 이 내용을 제가 말씀하신 내용을 보시는 분들 중에서는 야, 김경률 너 일주일 전에 TK에서 윤석열 대통령 지지율이 전국 지지율보다 낮았다고 했는데 그건 역시도 상당히 우연적이고 표본의 숫자로부터 기인된 것일 수 있지 않냐. 네. 그래요. 저는 그러한 이제 어떤 뭐랄까요?
표본 내지는 표본 추출에 따른 그런 문제로부터 비롯될 수 있다라고 보는데 결코 이게 즐거운 일일 수는 없다. 그런데 이러한 어떤 특정 지역에서의 반등을 가지고 민심에 더 귀를 기울이며 분발해서 속도감 있게 쇄신하는 모습을 보여드리겠다. 조금은 하나하나에 좀 위기의식이 배어들어 있지 않다. 네. 가장 위기의식을 가질 사람들은 윤석열 대통령과 대통령실인데 조금은 국민만큼 위기의식을 느끼나. 저는 조금 뭐랄까요, 지난 시간에도 얘기했지만 소위 말하는 보수 지지층 우리 TK에서의 어떤 뭐 시민들을 만나 보게 되면 정말 이분들 불안하거든요. 예. 위기의식 느끼고 있거든요. 근데 그만한 위기의식조차 대통령실을 비롯해서 이와 같은 분들이 느끼고 있는지 질문 한번 드리고 싶습니다. 대구 경북 지지율이 오늘 리얼미터가 에너지경제신문 의뢰로 4일부터 8일까지 유권자 2,516명을 대상으로 조사했는데 대구 경북의 지지율이 37.2%가 나온 거예요. 그러니까 전주 대비 한 7% 정도 포인트 정도 올라서 이 부분에 대해서 이제 말씀을 대통령실에서 낸 건데 37.2%가 사실 대구 경북 지지율 치고 높은 것도 아니에요. 그렇죠. 예. 그런 걸 또 대통령실이 좀 알아야 한다. 어찌 보면 대구 경북이 뭐 70%, 80% 나와야죠. 그런 적 있었죠. 많았습니다. 저는 그래요. 그러니까 30%에서 37% 반등한 거 분명히 뭐 의미 있다면 의미 있을 것이고 그분들 한 분 한 분의 문제의식을 소중하게 여겨야 되는데 그분들 저는 그래요. 또 한편으로 그분들이 정말 잘해서 잘했다고 할까. 뭐 하나 막내 아들 학교 보내놨는데 전 국민들 입장에서 대통령은 심부름꾼이고 집사일 뿐이죠. 그런 아주 애정을 가지고 있는 사람이 조금이라도 뭔가를 해보려는 노력에 대해서 긍정적으로 평가하려는 그런 심정 아니었을까. 잘해서 잘했다고 한 걸까 하는 생각이 들어요. 그래서 아직은 지지율이 낮은 편이다라고 보였고요. 이게 며칠 지났기 때문에 윤 대통령 기자회견 얘기는 짧게만 하고 넘어갈게요. 회 기사님이 가장 기억에 박힌 말이나 장면이 있다면 한번 꼽아볼까요? 기자회견 2시간 동안. 저는 야구를 좋아하니까 뭐 조선일보 기사에도 나왔습니다만 전 정말 전광판 말씀이 너무 뜬금없고 저걸 저렇게 얘기하시는구나. 그러니까 요지는 뭐였냐면 전광판 보지 않고 가겠다는 거거든요. 그렇습니다. 한번 정확히 뭐라고 말씀하셨냐면 야구 선수가 전광판 보고 운동하면 되겠나. 전광판 안 보고 공만 보고 때려야 한다는 얘기를 선거 때부터 계속했다. 그러한 제 마음엔 달라진 것이 없다. 제가 이 부분을 보고 위기의식을 느끼셨는지 그것도 의문이고 여러분 한번 야구 전광판 다 보셨을 겁니다. 요즘은 또 한편으론 옛날 전광판하고 달라서 아주 많은 정보들이 노출돼요. 선발 투수 타자 입장에서는 타석에 들어서는 타자 입장에서는 선발 투수가 지금 공을 몇 개 던졌는지 지금 현재 대개는 요즘 현대야구에서는 100개를 한 개 투구수로 보는데 그때 뭐 예를 들어서 투수가 91개를 던졌다 94개를 던졌다 중요한 정보거든요. 그리고 시속 몇 킬로 나온다. 그렇죠. 직구가 뭐 평속이 평상시 한 147 나오는 투수가 어느 순간 135가 나온다 직구가. 그럼 이건 중요한 정보이죠. 그리고 같은 투수와 같은 팀 감독도 야수들도 주로 지켜봐야 될 정보인데 야 어떻게 저런 말씀을 하실까. 전 정말 뜬금없어요. 아니 축구 하다못해 스코어도 중요하잖아요. 그리고 몇 분 남았느냐 안 봅니까? 안 보면 안 되죠. 축구 선수가 후반전이 10분 남은 상황과 20분 남은 상황 30분 남은 상황 완전히 다를 수밖에 없는 거죠. 전술이 다르고 전략이 다르고. 뭐 농구도 좋아하면 아니 전 한도 끝도 없이 말할 수 있을 것 같아요. 농구만 하더라도 선수협회 반칙이 몇 개인지 그 쿼터에 팀 파울 수가 몇 개여서 그 다음부터는 팀 파울에 따른 자유투가 주어지는지 안 주어지는지 모든 것들이 나오는데 어떻게 이걸 안 보겠다는 건지 전 정말 대단하시다. 이걸 장점이라면 장점이랄 수 있겠다. 뭔가 좋은 일을 할 때 이와 같은 의견이라면 뭐 무소의 뿔처럼 가겠다. 돌 던져도 가겠다는 게 비슷한 맥락 아닐까요? 그렇죠. 이게 본인이 국민들이 원하는 욕을 먹어서라도 가야 되는 길이라면 좋지만 지금 저는 비관적으로 보는 것이 윤석열 대통령 지지율이 떨어지는 것이 개혁을 해나감으로써 지지율 떨어지는 것이 아니라 개혁에 따르는 어떤 뭐랄까요? 산고, 개혁에 따른 일부 기득권 세력의 고통 때문에 지지율이 떨어지는 게 지금 아니거든요.
어떻게 보면 누군가는 말하잖아요. 저도 놀랐는데 지금 윤석열 대통령에 대한 여론을 보면 네. 네이버나 다음이나 일치되어져 있거든요. 저 깜짝 놀랐는데 어떤 정치인이고 간에 네. 네이버와 다음의 댓글 여론이 일치하는 정치인 보기 힘들어요. 그런데 지금 그 어려운 걸 윤석열 대통령은 했다 이겁니다. 아. 이거 위기의식 느껴야 된다. 정말 야, 전광판 이야기 듣고 좀 많이 놀랐어요. 예. 네. 위기의식을 이렇게까지 무감할 수 있나, 못 느끼시나. 네, 기자회견 때 어쨌든 자리에서 일어나서 고개 숙여 사과하는 모습을 보이긴 했지만 그 부분에 있어서도 뭐 여러 가지 평가가 또 있더라고요. 그러더라고요. 네. 모 평론가는 이제 그랬더라고요. 정말 네. 초반에는 이분이 어떤 톤앤매너라는 표현을 쓰던데 윤석열 대통령은 톤앤매너가 문제이다. 그래서 그걸 정말 조심스럽게 기자회견을 지켜보는 내내 마음이 조마조마했는데 네. 다행히 초반은 안 그러더라. 그런데 후반으로 가자 이게 또 드러나셨어요. 예. 또 저도 참 민망하던데 이렇게 반말하는 것들. 네네네. 그리고 뭐 예. 네. 그런 것들 뭐 미쳤다 이런 표현까지 쓰는 거 보면서 여사가 새벽에 본인 폰으로 문자하는 그 내용을 얘기하면서 미쳤다 그렇죠. 했다 예. 이렇게 얘기를 했죠. 그리고 이게 쉬운 게 아니거든요. 저 반말을 쓴다는 게 더군다나 온 국민이 바라보는 실황이 아니더라도 녹화해서 얼마든지 이제 나중에 이렇게 캡처될 상황인데 반말을 이렇게 툭툭툭 던지는 거 보고서 이게 사실 말로부터 태도가 결정되는 거잖아요. 네. 예. 그런 것들도 그런 게 많이 아쉬웠습니다. 여권에서도 지적이 나왔습니다. 그런 태도에 대해서는. 그런데 이렇게 기자회견이 끝나자 여당 안에서는 되게 많이 엇갈렸어요, 평가가. 예. 권성동 의원 등 친윤에서는 진솔하고 소탈하게 사과를 또 했고, 네, 잘 이제 대통령의 이미지가 그동안에 부정적으로 쌓인 이미지가 어느 정도 해소됐다라는 평가까지 나왔고요. 반대로 친한동훈계에서는 굉장히 한숨 소리가 많이 들렸고요. 예. 안 하는 이만 못했다 이런 얘기까지 나왔어요. 진짜 여당 내 입장 차가 큰 것 같습니다. 전 그래요. 그러니까 이 기자회견에서 네. 가장 아쉬워할 사람, 이 기자회견을 보고 듣고 내지는 기자회견 자체를 가장 아쉬워할 사람은 윤석열 대통령이다. 오, 네. 이만한 기회가 언제 다시 주어질까? 네. 네. 저는 이런 기회가 쉽게 다시 주어지지 않을 거라고 보거든요. 그렇군요. 뭐 윤석열 대통령께서 뭐 이렇게 외국 방문 후에 순방 후에 다시 또 이와 같은 기회를 가질 것이다. 뭐 이런 식으로 말씀을 하셨다는데 그때의 기자회견은 일주일 전에 가졌던 기자회견과는 전혀 성격이 다르거든요. 네. 예. 일주일 전에 했던 그리고 그때 기자회견에서 진솔한 모습, 사과하는 모습, 무릎 꿇는 모습 이런 모습을 보여줬다라면 국민들은 달라졌을 겁니다. 사실은 몇몇 뭐 기자분들 몇몇 정치인들 정답까지 줬잖아요. 좀 노골적으로 말씀드리자면 이런 모습들을 보여줘야 된다. 약속해야 된다라고 맞습니다. 어떻게 보면 정답까지 주어졌는데 용케 저 기억납니다. 모 언론에선 5가지 모습을 보여줘야 되지 이것 중에 하나라도 빠지면 안 된다. 예. 저는 어떻게 보면 그게 정답이라고 보거든요. 정답까지 주어져 있는 오픈 텍스트 시험에서 이 5가지를 용케 다 피해가는 이런 모습들 네. 일주일 후에 그러면 만약에 네. 윤석열 대통령께서 이번 달 말에 5가지 정답을 다시 들고 나온다. 다시. 그때는 만약에 100점 만점에 100점 줄 수 있을 건가? 아니라는 거죠. 제 생각은. 예. 그래서 이번 기자회견을 두고 사실상 마지막 기회다라는 표현까지 나올 정도였습니다. 저는 그렇습니다. 예. 네. 예. 근데 그 기회를 충분히 살리지 못해서 아마 윤 대통령 본인이 제일 아쉬울 것이다 이렇게 말씀을 해주셨고요. 그리고 아쉬워하는 게 맞다. 맞다, 그게 맞다. 그에 대해서 뭐 일부 친윤들은 뭐 진솔하고 뭐 소탈했다. 뭐 이런 말씀을 하면 도대체 윤석열 대통령께서 뭘 해야 이분들은 문제점을 지적할 것인지 네. 참 의문이고 그리고 저는 이제 4월 1일이죠. 당시 의대정원 증원 문제에 대해서 네. 기자회견이 있을 때도 그때는 심지어 저는 그에 대해서 뭐 잘했다 그때 그런 평가가 있었는지 솔직히 잘 기억이 안 나요. 뭐 네. 그때도 또 뭐 잘했다 이런 말씀을 하신 분이 있긴 했을 테지만
정말 참 결국은 앞서 이제 제가 답변을 빠뜨리고 누락했던 부분이긴 한데 네. 2년 반 동안 가장 못한 부분이 뭐냐? 결국 이런 부분 아닌가? 소통이 실패했다. 예. 네, 소통 실패. 결국 이 소통이라고 하는 것이 A와 B가 소통을 한다라고 하는 것은 내가 누구와 상대방과 소통한다라고 하는 것은 상대방을 또 얼만큼 이해했냐, 얼만큼 잘 느꼈냐라는 문제인 거잖아요. 네. 그렇다면 윤석열 대통령이 국민과 잘 소통하느냐라는 문제는 윤석열 대통령께서 국민들의 감정을, 분노를 네. 때로는 잘 이해했느냐 하는 문제인데 계속 반복되는 부분입니다만은 정말 19% 지지율의 의미를 윤석열 대통령께서는 이해하시는 건지 네. 정말 이건 너는 지져라, 나는 내 길을 간다라는 그런 상황으로 보시는 건지 네. 좀 많은 의문이 듭니다. 채팅방에도 좀 아쉬웠다는 내용들 많이 올려주시고 있고요. 그렇다면 이 기자회견을 한동훈 대표는 어떻게 지켜봤을 거라고 예상하세요? 또 가까우신 분으로서 속마음을 읽어보자고요. 저는 네. 나타났죠. 만 하루인가요? 만 네. 하루 동안 아무런 이제 언급이 없었지 않습니까? 그렇습니다. 거기에 정답이 있지 않나. 예. 거기에 메시지를 읽어야 되지 않나. 한동훈 대표가 저는 뭐라고 말을 할 수 있겠습니까? 한동훈 대표의 침묵, 이게 모든 것을 말해주고 있다. 예. 이렇게 침묵도 생각합니다. 곧 입장이니까요. 하나에. 저는 그렇게 봅니다. 예.